경제통합의 후생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합이란 몇몇 국가들이 상호 협의하여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제통합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가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입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하면 영내 국가들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 것이고 관세가 없는 것이죠. 관세동맹은 여기에 추가해서 역외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공동으로 부과하는 것, 관세를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장은 여기에 추가해서 역내 생산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동맹은 또 여기에 추가해서 역내 국가들 간의 공동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EU는 경제동맹의 형태고, EU 그 이전 형태인 EC가 공동시장, 그 이전 형태인 EEC가 관세동맹의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EU는 경제통합이 점점 발전된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유무역 지역에서는 우회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적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원산지 규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공동관세를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통합을 했을 때 가맹국들의 후생수준, 몇몇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그 가맹국들의 후생수준이 증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이너는 생산 측면에서 관세동맹의 후생효과를 제시하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보다 클 때만 가맹국의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관세 동맹을 했을 때 무역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경제 통합을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제3국인데요. A, B 국가가 경제 통합을 하고 C 국가는 이제 비가맹국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A 국가 관점에서 보면 원래 C에서 수입한 걸 그대로 C에 수입하고 B에서 수입한 것을 그대로 B에서 수입할 수가 있겠죠. 경제 통합을 하더라도. 이것은 1번 소비자 선택이 바뀌지 않는 경우라고 하고요. 소비자들이 자국 제품에서 가맹국 제품으로 소비를 변경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원래 A라는 국가에서 자기 제품을 쓰다가 이제 B국 제품을 쓰는 경우, 가맹국 제품을 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역 창출 효과라고 합니다. 자, A국 제품을 썼던 이유는 여기에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A국 제품을 썼는데, 이 관세가 철폐되니까 B국 제품 가격이 더 싸진 거죠. 그래서 B국 제품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무역 창출 효과라고 하고요. 소비가 A에서 B로 바뀌는 경우, 이게 무역 창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제3국 제품에서 가맹국 제품으로 소비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C국의 제품을 썼다가 C국 제품은 여전히 관세가 부과되어 있고 B국 제품은 관세가 없으니까 이 B국 제품을 쓰게 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 제품을 쓰다가 이쪽으로 수입이 바뀌는 거죠. 전환되는 경우, 이걸 갖다가 무역 전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후생이 증가하는 효과라고 하고, 무역 전환 효과는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너 아이디어는 무역 창출 효과의 경우에는 더 비용이 낮은 비국 제품을 쓰게 됐으니까 후생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무역 전환 효과의 경우에는 C국 제품의 비용이 더 낮은데 비용이 더 높은 B국 제품을 쓰게 되니까 후생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후생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통합 후 후생 효과는 차선의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차선의 이론이라는 것은 모든 최적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조건이 더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후생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관세동맹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적 조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을 때 이 수많은 나라들이 완전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최적 조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세동맹은 몇몇 국가들만의 자유무역을 하게 되니까 부분적으로 최적 조건이 달성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방금 말했듯이 바이너 견해처럼 반드시 후생 수준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는 측면에서 차선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관세 동맹의 경우 일부 국가와의 자유무역 확대만으로 후생 수준이 반드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선 이론과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차선 이론은 정책의 효과를 일반화하기보다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그 효과를 따져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가가 자유무역을 했으니까 자유무역의 후생 증가 효과를 여기에다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최적 조건이 달성됐는가를 검토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창출 효과가 컸는지 전환 효과가 컸는지 이게 크면 증가, 전환 효과가 크면 감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동맹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서로 첫 번째는 서로 무역량이 많은 국가들 간의 관세 동맹. 그러니까 A, B, C, D가 있을 때 이 두 나라는 무역량이 많은 국가들 간의 관세 동맹이고 C, D는 무역량이 굉장히 적어요. 적고 다른 나라하고 제3국하고 무역량이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 1번 경우하고 2번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서 경제통합 후 후생 증가 효과가 크게는 거는 이 경우에 경제통합 후 후생 증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B의 경우에는 이쪽하고 무역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통합을 했을 때 이쪽 무역이 이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자기들끼리 무역량이 원래 많았기 때문에 이 제3국에서 이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국가의 교역 비중이 작기 때문에 교역량이 많은 국가 간의 경제통합에서는 관세동맹의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관세율이 높은 국가의 관세동맹. 이 나라가 원래 관세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면 어떤 나라하고 관세동맹을 했을 때 이쪽에서 자기 것을 소비하다가 이쪽으로 이 관세율이 제로가 되니까요. 이쪽으로 소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창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제통합의 가맹국 수가 많을수록 가맹국이 많을수록 생산비가 낮은 국가가 경제통합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창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산업구조가 유사한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 산업구조가 유사한 국가들은 서로 가격이 비슷할 거다.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관세동맹 이후에 관세율을 낮춰주면 가맹국 관세율을 낮춰주면 자국 제품이 가맹국 제품으로 바뀌는 무역 창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보완적인 국가 A, B 국가는 보완적이에요. 산업구조가. 하나는 제조업 중심, 하나는 농업 중심. 두 번째는 하나는 제조업 중심, 또 다른 하나도 제조업 중심.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 어디에서 경제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클까? 그러면 2번의 경우에 제조업이니까 굉장히 컴피티션이 심해서 경쟁이 심해서 이쪽에서는 더 피곤하니까 후생 효과가 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에 무역 창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보완적인 경우에는 산업구조가 자유무역을 해도 산업구조 조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동맹으로 인한 후생 증가 효과가 낮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 이 네 번째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그런데 생산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고 관세동맹으로 인한 가격, 관세동맹을 하게 되면 무관세가 되니까 가맹국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을 고려하면 무역 전환 효과 상태에서도 후생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관세 동맹 이후에는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므로 소비자들의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 자, 이게 지금 관세 동맹에서 가격이고 이것은 원래는 남멤버 국가들하고 세금을 부과해서 이 제품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B국 가격이고 이게 C국 가격이고 이게 C국 가격이죠. C국 가격이 B국 가격보다 싸니까 남멤버입니다. 이 제품을 관세동맹 이전에 소비하고 있다가 이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를 소비한 거죠. 근데 관세 B국 국가하고 무관세가 되니까 이 B국 국가 제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소비자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하게 됨으로써 A, B, C, D만큼 소비자들 후생이 A, B, C, D만큼 증가하는 거죠. 관세동맹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이 중에서 A는 생산자들의 후생 감소로 인한 것이니까 이건 생산자들 후생 감소 부분이고 C 플러스 E는 관세동맹 이전에는 C 플러스 E만큼 관세 수입이 있었는데 이 관세 수입을 관세동맹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니까 이게 우생 손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고 하고 나면 B 플러스 D는 관세동맹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한 후생 증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는 바이너가 말한 무역 전환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 D가 2보다 크면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환 효과에서 나타나는 교역 조건 악화 효과보다 수입제 국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 증가가 더 효과가 더 크다면 무역 전환 효과가 나타나도 후생 수준이 증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이너 이야기는 무역 창출 효과냐 무역 전환 효과냐 이것이 크냐 이것이 크냐에 따라서 후손 감소를 이야기했다면 이 소비 측면을 고려한 것은 뭔가는 설령 무역 전환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여기에다가 후생 감소의 증가가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인한 후생 증가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이 전환 효과 상태에서도 이게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태적 효과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보겠습니다. 수출 시장이 확대되니까 규모 경제 이익을 줄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나라하고 자유무역을 하게 되니까 경쟁이 촉진되고 그 경쟁이 촉진되니까 기업들은 기술 개발, 기술 도입 등 비용 절감 노력을 하게 되는 그 이득이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 최초 자유무역 협정인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과 칠레 간에는 무역량도 굉장히 적고 또 산업구조도 보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FTA 자유무역 지역의 이득을 누리는 측면이 약하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 산업구조가 보완적이라는 점에서 무역 창출 효과보다는 전환 효과가 더 클 수가 있다. 하지만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칠레를 중심으로 남미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등 동태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통합의 현황을 보시면 1990년대 들어서 협정 체결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겠고요. WTO 자료에 의하면 1995년에 WTO가 설립되는데
그 이후에 428건, 그 이전에 44건의 FTA가 체결됐으니까 95년 이후에 전 세계 FTA 약 90%가 95년 이후에 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제 여러 국가가 포함된 거죠. 같이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스파게티 바울 이펙트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스파게티 바울 이펙트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있으면 중국과도 또 미국과도 유럽과도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을 하게 되면 다 경우마다 조약 그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수출할 때마다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걸 함께 묶어버리면 그 단일 조약이 될 테니까, 단일 규정을 적용하게 될 테니까 무역 규칙이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이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경제통합체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FTA 체결은 어떻게 됐는가, 체결국가의 수출, 수입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004년에 칠레하고 FTA가 최초로 체결됐는데 이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왜냐하면 95년부터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2004년에 최초로 체결했으니까 늦은 편이죠. 그런데 10년간의 물경 51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늦었지만 빠른 속도로 FTA가 체결되어 왔고, 또 그 다음에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FTA를 체결한 상대 국가의 GDP 합을 보면 전 세계 75%,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4분지 3의 경제 규모 국가들하고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협정 체결 국가의 수출 수입에서 우리가 수출이 많은가 수입이 많은가를 봤더니 파란 선이 수출이고 까만 선이 수입이거든요. 보면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그래서 FTA 체결 국가하고는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 상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전체 수출 중에서 65% 그러니까 3분의 2죠. 3분의 2가 FTA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